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미통당 파업하는 의사들, 의사 세력들 껴안다 이야기입니다. 자, 의사들이 파업을 이어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국민들의 민심은 굉장히 싸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통당은 이 의사들을 아군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미통당은 문재인 때리기만 한다면 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제는 진중권도 우리 편이고 안철수도 우리 편이고 그냥 문재인 정부만 때리면 몰라 다 우리 편이야. 정치적인 이념, 철학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문재인이 싫어? 그러면 우리 편이네. 이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제1야당의 정체이자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전공의들이 문재인 정부의 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면서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심이 안 좋아요. 왜냐? 지금 감염병 때문에 다들 고생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고 하니 국민들 민심이 싸늘할 수밖에 없죠. 또 유튜브를 찾아보면 현직 의사들이 지금의 파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들의 논리를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영상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굉장히 논리가 빈약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영상들을 봤는데 처음에 들으면 그럴싸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의 의사의 수, 지금 서울도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고 간호사들은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의사들이 해야 할 행위를 간호사들이 하는 것이 너무 많다. 서울도 의사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동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만 그게 없어요. 지방은 확실히 부족하죠. 강원도에서는 산모가 사망하는 확률이 서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기피학과는 더더군다나 지방에 없어요. 기피학과는 어딜까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과들이에요. 자, 여러 가지 지역적인 부분도 불만이 있죠. 시민단체들이 그 의사를 선별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어느 정도 반론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지역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덜어내겠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지지해 줄 거예요. 근데 그냥 정원을 늘리는 것 자체가 싫다라고 하니까 설득력이 너무 떨어지죠. 그러면서 의사들, 전공의들이 미통당을 찾아갑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요. 그러면서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또 뭐가 이상하냐면요. 공공의료진들, 공공의료 확충 이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새누리당이 법안으로 발의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확 해버린 겁니다. 공공의대 이거 만들자는 거 새누리당에서 먼저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의사를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방에서 일할 의사들을 육성하겠다고 하니까 의사들이 뒤집어졌고요. 그리고 미통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미통당은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문재인 정부를 싫어해? 그러면 우리 편이야. 우리가 지켜줄게.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정말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그 전에 본인들도 공공의대 지방에서 일할 의료진들을 확보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려고 추진했었던 당이면서도 지금 민주당에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난리를 피운다? 이들의 정체가 딱 요거라는 겁니다. 자, 의사들 지금 파업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데 또 기가 막힌 일들이 나오고 있죠. 인디언 기우제식 투표. 자, 파업을 할 거냐 투표를 했는데 부결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한 건을 집어넣고 다시 투표. 그리고 파업을 이어갑니다. 이게 배운 사람들이 이래도 됩니까? 아니 민주주의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 거야. 그냥 해. 뭘 투표를 해. 그냥 니들이 싫다 그래. 문재인 정부가 의사수 늘리는 게 싫어. 우리는 우리 밥그릇 챙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민주적 절차를 따른다고 투표를 합니까? 어차피 될 때까지 투표 다시 할 걸. 이런 창피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머리 좋다는 집단인 의사 집단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머리 좋은 집단들, 진짜 이들이 공부 머리는 좋을지 몰라도 정말 인성이라든지 기본적인 마인드는 정말 썩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의사, 판사들. 공부를 정말 잘해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위치인 건 우리가 다들 알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어쩜 초등학교 우리 아들보다도 멍청한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창피하지가 않아요. 명분이 어떻든 간에 지금 파업을 하고 나선 의사들을 껴안으려고 하고 있는 미통당의 모습이 참으로 애잔합니다. 자, 그런데 대놓고 껴안지는 못하고 있어요. 살짝 거리를 둡니다. 어떤 식으로 두냐면 의사협회의 무기한 파업을 절대 동의할 수는 없으나가 붙어요. 없다 이러면 되는데 없으나 그러나 하지만 이게 붙는 거예요. 눈치는 조금 볼 줄 안다 이거죠. 지금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문에 방역도 실패했고 경제도 실패했고 의사들도 파업하고 다 실패한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역을 실패했다? 본인들이 잘못한 건 아예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지금 미통당의 지지율이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또 그걸 몰라. 자, 여러분들 미통당에서 검사를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검사 받아라 이렇게 권고하는 메시지 들은 적 있나요? 없죠. 한 번도 안 합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었던 당원들이 있다면 검사에 협조하라 이런 메시지 들은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죠. 그리고 광화문 집회 누가 열었습니까? 민경욱, 김진태 주축으로 열었잖아요. 당협위원장이잖아요. 당협위원장이요. 그냥 허울만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기초의원들 공천권을 갖고 있어요. 그 지역 기초의원들 공천권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 선거에 나갈 사람, 그 사람이 당협위원장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낙선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당협위원장인데 이들이 저지른 이 광화문 집회를 우리랑 상관없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한 번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라고만 떼를 쓰는 모습. 어떤 국민들이 이런 정당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명분도 이렇게 떨어지는 파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의사들의 세력, 이것마저도 껴안으려고 하고 있으니 이런 집단이 어떻게 극우랑 손절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돼요. 손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의사들이 주장하는 내용, 의대 정원을 막무가내 늘리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자,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요. 언제 들어봤냐면요, 의약 분업 시행하려고 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의약 분업 기억나시나요? 그 당시에 의약 분업이 정말 시끌시끌했었습니다. 의사들이 난리 났었어요. 의사들은 처방전을 내리고 약국에서 약을 사게 만들고 약사는 임의로 약을 팔지 못하는, 이렇게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완벽하게 분리시키는 것. 자, 이걸 시행할 때 의사들이 엄청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요. 밥그릇 싸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이 아프지 않으면 그냥 약국 가서 아무 약이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라든지 스테로이드계 약들의 오남용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의약 분업을 하려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왜? 의사들이 난리쳐서. 의사들은 오로지 약사들의 권한만 의사들에게 다 갖고 와라, 이걸 요구했고요. 약사들은 당연히 그걸 반대했죠. 그때 당시에도 의대생 대부분이 자퇴서를 제출을 해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의대 본과 4학년 3,081명 중 62명을 제외한 3,019명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약대생들은 또 의료계 폐업 철폐 투쟁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일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고통 끝에 만들어진 의약 분업, 우리가 불편한가요? 의료질이 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약사들의 약물 오락용을 잘 막고 있고 의사들도 자신의 영업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도 똑같이 이렇게 길길이 날뛰었어요. 국민들을 위해서는 의약 분업은 좋은 제도였던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밥그릇을 건드릴 때마다 국시 거부, 진료 거부, 이런 식으로 투쟁을 해왔어요.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의사들의 지금의 파업도 명분이 없어요. 차라리 기피학과의 수가 조정, 이런 요구를 하고 나온다면 국민들이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 절대적인 의사수 부족이라는, 특히나 지방의 의사수 부족이라는 이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천천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일들이 있죠? 언론, 검찰, 사법부, 의사, 종교, 기독교. 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똑같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들의 승리였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은 끝모를 추락을 했었고 퇴임할 때 정말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했지만 이들의 공격은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는데 또다시 시작된 언론의 공격, 검찰의 반항, 사법부의 공격, 의사들의 반발, 기독교의 공격. 어쩜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 반노무현, 반문재인 세력은 같은 집단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달라진 게 없죠?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한나라당, 지금의 미통당 달라진 거 있나요?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달라졌죠. 그리고 우리는 노무현 정부 때 이들의 공격을 경험을 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또 속을 수는 없겠죠. 또 당해서는 안 되겠죠. 이들은 같은 세력들이 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공격을 해댑니다. 노무현 때는 성공했으니 문재인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이겠죠. 하나하나 너무 지엽적인 것으로 빠져들지 마십시오. 큰 덩어리로 보면 적폐들의 저항이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노무현 때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던 이 적폐 세력들이 똑같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할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건강 조심하십시오. 미통당이 주범이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